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기본적으로 칼슘과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골세포의 골용의 뼈 흡수 기능을 억제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파골세포가 물론 우리 뼈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합니다. 새로 뼈를 파고 또 그걸 채우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병적으로 가게 되면은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약제로도 쓰이는 거고, 우리가 고칼슘혈증 치료제로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생체로 투여하게 되면은 이 칼슘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 조직에 있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여기에 결합을 하게 돼요. 뭐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이거를 수산화 인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결합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혈액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신장으로 배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이제 골에 흡수가 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파골세포가 이제 자기 기능을 하겠죠. 파골세포가 뭐 어떤 신호에서 병적으로 활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뭐 자기 기능을 하든지 뼈를 흡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칼슘뿐만 아니라 뭐 인 같은 게 이제 용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고칼슘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축적이 되어 있던 비스포스포네이트가요, 요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유리가 되면서 얘를 건드리게 돼요. 다시 이게 파골세포로 딱 흡수가 되어 들어가게 돼서 파골세포 내에서의 기능을 억제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기본적으로 골조직에 있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결합하는 정도, 그리고 파골세포 내에서 파골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그 효능이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뼈대를 조금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여기로 넘어가 볼 텐데, 기본적으로 피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구조예요. 중심에 산소가 있는데 이거를 탄소로 바꾼 겁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요. 그렇게 되면 다리가 더 생기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붙느냐? 또 이제 그 탄화수소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1 크게 이제 R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측부사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효능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분류는요, 크게 경구로 쓰느냐 아니면 주사제로 쓰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얼마나 사용한 지가 오래됐냐, 사용 시기, 그리고 뭐 골 흡수를 얼마나 방해하느냐, 골 흡수 억제 효과 정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뼈대에 질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소가 있는 게 더 효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질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소가 있는 경우에 메커니즘이 고흡수 억제 기능이 더 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자세하게 써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1세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에티드로네이트, 그냥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로드로네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효능이 약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효능을 한 1에서 10 정도로 기준을 삼아 볼게요. 두 번째는 2세대인데요. 대표적으로 파미드로네이트가 있고요. 또 알렌드로네이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얘네들은 질소기, 그러니까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능이 1세대보다는 당연히 강력해졌겠죠. 이게 1에서 10 정도라면 얘는 100에서 1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N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고릅수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이 파골세포를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세대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약재들 여기 다 나오겠죠. 리즈드로네이트, 그리고 이반드로네이트, 또 졸레드로네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효능으로 비교하자면 자, 1세대가 1에서 10 정도다. 3세대는 1000에서 10,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요. 아까 경구 또는 뭐 주사제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경구로 복용할 때는 일단 공복 시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장에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해야지 그래도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독성이 작은 약재이긴 하지만 위나 식도 쪽, 그러니까 이제 뭐 위장관 쪽에 어떤 불편감, 뭐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로 쓸 때는 정맥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정맥으로 투여할 때는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빠르게 투여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왜냐면 아까 이 약재가 칼슘과의 결합력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혈액 쪽에 있는 이 칼슘과 딱 결합을 해서 이게 나중에 어디로 배설이 된다라고 했죠? 혈액 쪽에 있을 때는 신장으로 결국에는 배설이 됩니다. 나중에 이 약물과 칼슘이 결합한 형태가 신장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줘야 된다. 빠르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유명한 부작용이 있죠. 바로 턱뼈 괴사. 그리고 우리 대퇴부의 어떤 피로골절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까? 일단 이 파골세포는요, 우리 정상인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세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뼈가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뭔가 이제 약해 빠진 부분은 도려내서, 이게 도려내는 게 바로 파골세포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려낸 부위를 다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채워가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고릅수 억제를 과도하게 해버리면요, 결국에는 손상을 입게 돼요. 미세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약한 뼈가 유지가 되겠죠. 계속 이제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뼈가 결국에는 불안정하고 부서지기 쉬운 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왜 그러면 하악 쪽이냐, 턱뼈 쪽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하악의 치조골 쪽이 이 뼈의 턴오버가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턴오버가 교체율입니다. 뼈의 교체율이 다른 쪽보다 특히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대사에 관련된 파골세포를 억제하게 되면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